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1년 전 결혼을 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저를 아끼고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의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까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 8살 어린 나이에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엄마란 사람은 저에게 좋은 기억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가 태어나 엄마에게 받은 것이라고는 방치와 무관심, 그리고 상처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엄마가 제가 능력 있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자 저희 남편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저에게 다시 접근해 왔던 것입니다. 아주 뻔뻔하게도 단지 저를 낳아준 엄마라는 이유로 저희 남편을 협박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어린 시절 엄마에게 당한 만큼 철저히 복수를 해주게 됩니다. 너무 어려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5살 어린 시절부터 뭐든 혼자 척척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출근하고 없는 집에서 절 챙겨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저와 집에 같이 있긴 했지만 엄마에게 전 그녀가 낳은 자식이라기보다 그녀를 귀찮게 하는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던 거죠. 그날은 주말로 아빠가 일이 많아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평소 평일에는 아빠가 저의 아침과 저녁을 챙겨주셨고 점심은 어린이집에서 먹으면 되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아빠에게 갑자기 일이 생긴 이런 주말이었죠. 저희 아빠는 어떻게든 점심때까지는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나갔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배가 고파 엄마의 눈치를 보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 밥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치에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TV를 보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짜증을 내며 저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냄새나는 김치는 꺼내서 왜 밥을 먹고 있어? 아유, 입에 다 묻히고 흘리고 먹는 것 좀 더럽게. 당장 이 냄새나는 거 치우지 못하겠어? 배고파서 그런 건데 왜 그래? 나 배고프단 말이야, 엄마. 엄마. 누굴 닮아서 짜증나게 생겨서 못난 건지. 못생기게 말도 더럽게 안 듣네. 전부 지 아빠 닮아서 그런 거겠지. 시끄러워. 조용히 하지 못하겠어? 네 엄마 여기 있는데 무슨 또 엄마를 찾아. 너 바보야? 그래서 전 밥을 먹다 말고 부엌 구석에 숨어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 저기 배고프고 무서워. 아빠. 저는 그렇게 엄마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 혼자 뭐든지 잘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일어나는 것도 혼자, 세수도 혼자, 옷을 갈아입는 것도 혼자. 그렇게 해야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더러 아빠의 고생을 조금은 덜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를 대신해 아빠 혼자 직장을 다니며 저를 돌보느라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어린지라 가끔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의 놀림을 당해야 했죠. 아빠도 정신없이 저를 챙기느라 눈치 못 채셨던 건데 제가 옷을 거꾸로 입고 어린이집에 갔다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던 거예요. 윤혜정, 오늘 또 옷 거꾸로 입고 왔다? 야, 너 왜 맨날 옷 거꾸로 입고 와? 저번에는 양말도 다른 색깔로 짝짝이로 신고 오더니 너 혹시 바보야?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왜? 윤혜정, 정말로 또 옷 거꾸로 입고 왔네? 윤혜정 바보, 윤혜정 바보.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그러나 제가 어린이집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무슨 일을 당하듯 엄마는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길 바랄 뿐이었죠.
그러다 결국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제가 7살 때의 일인데 그날은 제가 독감으로 아파서 어린이집도 못 가고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아빠는 출근을 하며 엄마에게 이번만큼은 전 잘 돌보라고 부탁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저에게 물 한 모금도 떠먹여주지 않던 엄마는 절 방치하다 못해 친구들을 만난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어 퇴근한 아빠는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맙니다. 열 때문에 너무 목이 말라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먹으려 했던 저는 그대로 냉장고 앞에서 기절해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전 가누지 못하는 몸으로 냉장고 앞에서 울다가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는 저를 안고 다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가물거리는 정신 속에 그때 아빠가 울면서 저한테 했던 말을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혜정아, 정신 차려. 아빠 두고 가면 안 돼. 아빠는 혜정이 없이 못 살아. 혜정아, 제발 정신 좀 차려줘.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저는 결국 심한 독감에 걸려 오랜 시간 혼자 방치되어 있던 탓에 급성 폐렴까지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저희 엄마는 제가 8살 때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가 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알고 보니 아빠 몰래 도박을 해 도박 빚까지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빠도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엄마를 보며 아빠는 결국 엄마를 간통죄로 고소하며 이혼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아빠한테 이혼을 당하고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고소까지 당해 교도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희의 인연은 끊기게 되었고 시골에 혼자 살던 친할머니는 시골 생활을 정리하시고 저를 돌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전 엄마와 살 때보다 아빠가 이혼한 그때가 전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더는 저를 귀찮아하거나 못살게 구는 엄마도 없고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혼자 뭐든지 잘하는 아이가 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아빠와 할머니의 사랑 속에 저는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그 덕분인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저는 정말 잘 큰 어른이 됩니다. 아빠와 할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명문대에 입학해 졸업하며 유명 제약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아빠는 대기업 다니는 딸을 뒀다며 아주 좋아하셨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몇 년 후 전 평생을 함께할 저의 좋은 짝까지 아주 우연한 곳에서 만나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혼자 저를 챙기던 버릇 때문인지 저는 남들보다 손이 야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손으로 만드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뜨개질이며 인형 만들기며 베이킹까지 여러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 취미 부자이기도 했죠. 그러다 아빠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드리고 싶어 원데이로 하루 동안 케이크를 만들어 배우는 쿠킹 클래스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원데이 수업에 참석해보니 제 옆에 큰 키에 안경을 쓴 조금 어수룩해 보이는 남자분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분은 케이크를 처음 만드는 건지 밀가루를 차에 치는 거며 계란으로 거품을 만드는 거며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업을 듣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조급했는지 허둥지둥 실수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크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 익숙한 제가 남자분을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자분도 엄마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아 엄마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수업을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저희 회사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던 같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저도 알고 있는 요즘 뜨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분은 그날 저 덕분에 엄마에게 드릴 생일 케이크를 무사히 만들 수 있었고 그게 고마운지 저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이성에게 연락처를 묻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부모님 생일을 챙기기 위해 케이크까지 직접 만드는 남자분의 자상한 모습이 나쁘지 않아 전 제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분과 저는 연락을 하고 지내다 정식으로 첫 데이트를 하며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다시 만나던 날 전 처음에 다른 사람이 나온 줄 알았다니까요. 안경까지 벗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분은 정말 누가 봐도 깔끔한 인상에 훤칠한 멋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자분은 만날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어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상견례만 남은 상태였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와 엄마의 일부터 저희 집 사정을 전부 알게 되셨을 때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자란 저를 더욱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고생한 저를 안타까워하시며 혼자 저를 키우신 아빠를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 같은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얼마 후 저에게 벌어지고 맙니다. 영원히 보고 싶지 않은 인물과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예비 남편이 된 저희 남자친구는 제가 싼 김밥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점심시간에 맞춰 예비 남편의 회사로 김밥 도시락을 싸서 찾아가게 됩니다. 예비 남편과 전 직원 전용 휴게실 겸 카페에서 음료를 시켜 같이 싸온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회사에서 벌써 개발팀 부장으로 근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밥을 먹는데도 예비 남편에게 와 인사하는 직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 회사에서 청소를 하는 미화원 직원까지 저희 곁을 어슬렁거리다가 예비 남편과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조금 많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려는데 미화원이 저를 따라와 말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며 아는 척을 했던 거죠. 혜정아, 너 혜정이 맞지? 네?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세요? 혜정아, 정말 나 모르겠어? 나다 네 엄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다. 저는 그때 너무 놀라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저희 엄마라고 소개한 미화원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니 정말로 저희 엄마가 맞더라고요. 그러나 당황하는 것도 잠시. 저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와 아는 척을 하는 여자에게 제가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와서 저희 엄마라뇨.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자식까지 버리고 간 주제. 난 당신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그러나 제 말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엄마는 아주 신이 나 계속 말하더군요. 그리고 전 엄마에게서 상상치도 못한 저희 예비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나저나 아까 뭐니? 보니까 우리 회사 개발팀 부장님이랑 결혼할 연인 사이 같던데 맞는 거니?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인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랑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얘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니? 정말로 개발팀 부장님인 이 남자가 너랑 결혼할 남자라는 거지? 이제 보니 너 아주 여우구나. 저런 대단한 남자를 어떻게 모른 거야? 아주 잘했다.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떡 부러진 것. 네가 아주 팔자가 폈구나.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네 아빠 말고 좀 더 괜찮은 능력 있는 남자를 물었어야 하는 건데.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자친구가 대단한 사람이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어디서 순진한 척 하기는. 네 남자친구가 여기 회사 사장 아들이잖아. 나중에 네 남자친구가 여기 회사 물려받게 된다고. 너 그거 알고서 네 남자친구 꼬신 거 아니었니?
설마 몰랐다는 앙큼한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지? 엄마의 말에 놀란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겉으로 티내지 않았어요. 엄마 같은 사람을 아니라고 설득하려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저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수십 년 전 제가 너무 어려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저를 학대하고 방치한 엄마를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대로 가만히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남자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물었네. 네 생각도 그렇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기 딸, 우리 앞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지낼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엄마가 잘난 우리 사위덕 좀 보게 말이야. 설마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 아니지? 널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아주 노년에 내 인생 피게 생겼다. 이건 정말 운명이야. 그게 아니지, 이 아줌마야. 당신이 아니라 이건 하늘이 나에게 절호의 기회 같은데, 어린 시절 날 학대하고 괴롭혔던 당신한테 내가 제대로 복수할 기회. 내 남자친구가 여기 회사 대표님 아들이라고 했지? 그러면 아주 잘 됐네. 내가 남자친구한테 말해서 당신 여기 우리 아버님 회사에서 당장 쫓아내라고 해야겠다. 아줌마가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이야기하고, 당신이 내 남자친구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릴 적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참을 수가 없으니 당장 당신을 자르라고 말이야. 이걸 어쩌나? 아줌마 노년에 직장까지 잃고 백수되게 생겼네. 뭐라고? 안 된다. 여기 직장도 내가 어렵게 겨우 구한 건데 여기서 쫓겨나면 나보고 뭐 먹고 살라고. 우리 그냥 오늘 서로 못 본 걸로 하자. 그러면 난 이만 일이 바빠서 가보마. 오늘 너랑 나는 안 본 거다. 제 말에 엄마는 겁을 먹고 아주 불이 났게 도망치더라고요.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나니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희 예비 남편이 회사 사장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소식이지만 그때 전 결심한 게 있어요. 저희 엄마가 만약 예비 남편이 회사 사장이란 것을 빌미로 다시 한번 이상한 헛소리를 하거나 저를 찾아와 괴롭힌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어린 시절 당했던 것까지 해서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 몇 배로 갚아줄 거란 생각이었죠. 그리고 일단 그때는 회사가 끝나고 예비 남편을 빨리 만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한 말이 사실인지 묻고 정말 사실이라면 단단히 일러둘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전 저녁에 만나게 되었고 저의 물음에 예비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자기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 집안이 무슨 일 하는지 밝히면 자기가 도망갈까 봐 말을 못했어. 자기가 늘 평범한 가정 꾸리면서 행복하고 소박하게 사는 게 꿈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안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나 싫다고 할까 봐 겁이 났거든. 그래서 부모님께도 내가 나중에 전부 이야기할 테니 일단 아빠가 우리 회사 사장님인 거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었고. 그런데 자기야, 그냥 우리 집은 사업을 하는 집안일 뿐이고 자기가 사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자기도 우리 부모님 봐서 알겠지만 검소하고 소박하신 분들이야. 그리고 내가 정식으로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 하기 전에 조만간 자기한테 모든 사실을 말하려고 했었다고. 자기야, 괜찮아. 내가 자기 부모님들 보기 전이라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집처럼 잘 나가는 사업하는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겁나고 무서워서 도망갔을지도 모르지만 자기 말대로 자기 부모님들 모두 좋으신 분들이시고 자기랑 함께라면 나도 행복하게 사는 거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용서해 줄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속이는 거 없기다. 앞으로는 속이지 말고 뭐든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해 줘야 해. 알겠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이야기를 마친 뒤 예비 남편에게 일러두려 했던 걱정되었던 이야기를 바로 꺼냈습니다. 바로 예비 남편 회사에서 본 저희 엄마 이야기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라고 말을 해둔 것이었죠. 제 걱정이 기우이길 바라면서요. 그러나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저희 엄마가 기어이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회사 사장 아들과 결혼할 거란 사실을 알자마자 회사에서의 지내는 태도가 확 바뀐 것입니다.
예비 남편의 말로는 자기가 회사 사장과 곧 사돈될 사이라며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며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빈둥빈둥 놀며 일까지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 말에 어이가 없던지 아주 기가 막혔죠. 자기야, 정말 미안해. 이제는 내 엄마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여자 때문에 자기까지 피해를 주고 나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무슨 염치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괜찮아.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이 마음대로 저지른 일을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기만 괜찮다면 그분 정신 차리게 내가 혼 좀 내줄까?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긴 한 거야? 당연히 있지. 내가 볼 때 저런 사람은 회사에서 자른다고 해도 바로 정신 차릴 사람도 아니고 한번 매운맛을 봐야 제대로 정신을 차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있으라고. 예비 남편이 생각해낸 방법은 저희 엄마가 저와 예비 남편의 이름을 팔아 다시는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쪽을 주는 것이었죠.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예비 남편이 말한 대로 회사에서 전 직원들에게 제대로 창피를 당하고 맙니다. 정확히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저희 엄마인 걸 알 수 있도록 저격을 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사내 홈페이지에 공지로 올려버렸던 것이죠. 현재 모 직원이 회사 간부의 이름을 팔아 인척관계가 될 거라며 주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직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간부와 결혼할 여성은 부친과 할머니의 손에 길러졌으며 현재 모친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간부의 이름을 팔아 갑질을 부리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그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 처리됐음을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갑질을 당한 직원들이 있다면 회사 감사실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의 회사는 한번 제대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회사 동료들과 직원들에게 제대로 쪽을 당하며 직원들을 괴롭혔던 만큼 그대로 되돌려받았다고 해요.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그동안 회사 대표와 사돈될 사이라며 일하지 않은 것까지 2배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여러 사람의 신고로 결국 회사에서 6개월간 정직 처분을 당하며 월급까지 깎이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해고를 당하게 될 거란 통보와 함께요. 정말로 저희 엄마는 예비 남편의 회사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엄마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직 처분을 당하고도 예비 남편을 찾아가 저희 엄마 행세를 하며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도 거액을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예비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반대하며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계속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날은 예비 남편을 만나 밥을 먹고 카페로 이동하기 위해 예비 남편의 차로 이동 중이었는데 저희가 같이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엄마가 또다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의 전화를 자동차 스피커폰으로 받게 되었고 저도 대화 내용을 같이 듣게 됩니다. 최서방, 날쌔. 그래서 내가 말한 돈은 잘 준비하고 있는 건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당신이 말한 그 돈을 주는 일 영원히 없을 거라고. 자네 정말 이럴 건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자네 창모 될 사람이야. 이제 보니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나 보네. 내가 이야기했지?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혜정이는 내 말이면 아주 껌뻑 죽는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말했던 10억 현금으로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해서 주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가는 내가 우리 소중한 딸 혜정이한테 자네랑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지금도 우리 딸 혜정이가 오랜만에 만난 엄마 보고 싶다고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나랑 같이 있거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네. 봤지? 우리가 이 정도 사이야. 그러니까 고운 소리 말고 내 말대로 따라.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보다 내가 좀 거칠게 살아서 주변에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무수한 사람들도 잘 알고 있거든? 자네가 정나한테 돈을 줄 수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 자네한테 내 돈 10억 받아오라고 시킬 수밖에 없어.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나 지금 우리 남자친구랑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 말에 껌뻑 죽어? 껌뻑 죽는 게 아니고 당신이라면 몸서리 쳐질 정도로 싫은 거겠지. 게다가 어디서 감히 협박이야? 뭐야? 혜정이 너 최서방이랑 같이 있었어?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잘 들어.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경고니까. 다시 한번 전화해서 내 남자친구 협박했다가는 내가 당신 공갈미수로 경찰에 확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할 테니까 명심해. 그 나이 먹었으면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쪽팔린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지만 저의 엄마라는 여자는 정말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결국에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말았으니까요. 제 경고에 예비 남편에게서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저희 예비 남편 이름을 팔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며 사기를 치고 다녔던 겁니다. 저희 예비 남편의 아빠가 엄마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저의 엄마에게 돈을 투자한 투자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의 연락처로 전화가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어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동안 저한테 저질렀던 일에 대해 죄책감 하나 없이 잘못을 저지를 엄마를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제대로 일을 끝내며 엄마를 혼쭐 내주기로 결심합니다. 다시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저지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줄 예정이었죠. 그래서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예비 남편이 아버님이 본인 회사 대표란 사실을 저에게 밝히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연륜이 두둑하신 변호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부탁드릴 분이 어머니밖에 안 계셔서요. 아니다. 혜정이 너는 나만 믿고 있어. 어디 그런 인간도 엄마라고. 네 엄마가 그럴 때마다 네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니? 아이고, 가여운 것. 이 시어미가 너 도와서 모든 일 해결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있어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과 상의해 저희 엄마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엄마에게 연락해 예비 남편과 제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해 며칠 후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꿈에도 생각 못한 엄마는 아주 신이 나 약속 장소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당당하게 저희 예비 남편의 이름으로 사기를 쳐서 산 가을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은 비싼 모피 코트에 촌스러운 명품 가방까지 들고 말이에요. 게다가 아주 즐겁게 지인과 통화하며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른 채요. 그렇다니까. 내가 우리 딸 덕분에 뒤늦게 인생 제대로 펴게 생겼어. 이제 보니 내가 딸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낳았다니까. 그래. 내가 나중에 비싼 식당에서 밥 한번 쏠 테니까 그때 보자고. 그리고 전화를 끄는 엄마는 당당하게 저와 예비 남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아주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왜 오늘 나를 보자고 한 거야? 혹시 내가 말한 돈이 준비라도 된 건가? 그래서 나 부른 거야? 그러면 어서 준비한 돈이나 내놔. 내가 오늘 약속이 많이 잡혀서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 여기저기서 같이 사업하자고 불러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 그래도 내가 배가 지금 많이 고파서 밥은 먹고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제일 비싼 코스로 하나 시켜주고. 내가 요즘 입맛이 고급이 돼서 툭불 한우밖에 안 먹으니까 그렇게 알고. 툭불 한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한테는 내 돈 1원 한 푼 쓰기 아까우니까 정 먹고 싶으면 여기 찬물은 공짜니까 배 터지게 처먹던지. 뭐라고? 찬물이나 처먹어? 그러면 오늘 나 왜 보자고 한 거냐? 니들 나랑 잘해보자고 오늘 부른 거 아니었어? 잘해보긴 뭘 잘해봐. 당신 그 못된 짓거리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불렀지.
당신이 내 남자친구 이름 팔아서 사기치고 다니고 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엄연히 범죄라고, 이 더러운 사기꾼아. 너 지금 그게 말버릇이 뭐야? 기껏 나와서 부잣집에 시집가게 해줬더니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리고 범죄는 무슨 범죄? 내 말에 지들이 투자한다고 나서면서 서로 돈 주겠다고 해서 받은 건데 그게 왜 사기야? 거짓말에 넘어간 그것들이 멍청한 거지. 당신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구나. 나 어렸을 때 학대하고 다른 남자랑 바람나버리고 나간 주제 어디서 은혜 타령인데? 그래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나랑 결혼할 남자친구 이름을 팔아서 사기칠 생각을 할 수 있어? 당신은 내 엄마 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사람 대접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 쓰레기라고! 사기라니. 그래서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왜? 나 경찰에 신고해서 깜빵이라도 쳐넣으려고? 어디 해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든지. 저번에도 내가 최서방한테 돈 달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최서방 이름 팔아서 사기치고 다녀도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너도 뚜렷한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너도 경찰에 신고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로 사기로 고소당해서 범죄자 되면 네 친정엄마가 청과자 되는 건데 그러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겠니? 아마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네 시댁에서도 최서방이랑 너 결혼시키려고 안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내가 사기꾼 돼서 너 쪽팔리는 게 정 싫은 거면 최서방 아버지한테 말해서 이 엄마 사업에 진짜 투자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사기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 최서방 내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나한테 몇 억 주는 건 껌값일 텐데 어려울 것도 없잖니. 그러니까 너도 잔소리 좀 그만하고 네 엄마 청과대 돼서 쪽팔리고 싶지 않으면 네가 옆에 있는 최서방을 잘 설득해서 어서 내 사업에 투자하라고 시켜라. 아우, 키우지도 않은 자식 덕분에 노후에 아주 팔자 피고 살게 생겼어. 이게 웬 떡인지 몰라? 억울하냐? 그렇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네 엄마로 두고 태어나래? 어디서 감히 우리 새아기한테 개떡 같은 소리를 짓거려? 저희 엄마 말에 답한 건 제가 아닌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와 예비 남편이 저희 엄마를 만나기 전부터 옆방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알맞은 타이밍에 저희 엄마를 만나러 나오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앞에 나타날 타이밍이었던 거죠. 새아가? 그러면 그쪽이 우리 딸 시어머니 될 사람? 어머, 반갑습니다, 사부인. 제가 바로 혜정이 낳은 친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그 더러운 주둥이로 누구 보고 사부인이래? 아참, 나도 내 소개가 늦었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의 명함을 확인한 엄마는 얼굴까지 시퍼래지며 기겁을 하였죠. 변호사? 저희 시어머니는 놀란 저희 엄마를 바라보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들어 저희 엄마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 좋아. 내가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게 소원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제대로 먹게 해줄게. 감히 주제도 한다는 여편네가 우리 아들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고 다녀? 내가 내 변호사 이름 걸고 당신 법으로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걸어서 제대로 콩밥 먹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당신한테 사기당했던 사람들 내가 전부 우리 로펌 일 잘하는 변호사들이랑 같이 변호해서 당신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죽어요. 이 나이에 깜빵 들어가면 거기서 꼬부랑 할머니가 다 돼서 나올 텐데 제 인생은 어떻게 되라고요. 이제 막 피려고 하는 제 대박 인생 쫄딱 망하게 생긴 거라고요. 그거 아주 잘 됐네. 불쌍한 새아가 괴롭히고 우리 아들 이름 팔아서 사기치고 다닐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나 보지? 세상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다른 엄마들은 자식 눈에 눈물이 나면 자기 눈에 피눈물이 흐른다고 하던데 당신은 그동안 엄마 없이 크면서 고생한 딸이 전혀 불쌍하지도 않나 봐? 당신 딸이 당신한테 버림받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해봤어? 하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종자라면 처음부터 지 새끼 학대하는 일 같은 걸 하지 않았겠지.
이 짐승보다 못한 작것 같으니라고. 사부인, 아니 사모님, 그러지 말고 우리 딸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깜빵 가면 사부인 며느리가 범죄자 자식 되는 건데 그래도 상관없으시겠어요? 사람들 보기 쪽팔리지 않겠느냐고요. 너 같은 인간 그냥 두고 벌 받지 않게 하는 게 나한텐 변호사로서 더 개쪽인 거다. 이 왈왈 짖는 개보다 못한 여편네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있어? 우리 새아가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런 일로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내가 당신처럼 그런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새아가 말 못 들었어? 당신 자기 엄마 될 자격 없는 사람이라잖아. 그러면 당신 내 사돈도 아닌 거야. 말년의 그 한방에서 어디 행복한 노후 잘 보내보라고. 아, 그리고 당신 우리 남편 회사에서도 영원히 해고야. 딸, 내가 잘못했다. 제사방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라. 당신 내가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예전에도 그랬지만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닐 뿐더러 영원히 구제불능인 사람이라고. 아줌마, 내가 미쳤어요? 우리 사랑하는 혜정이 괴롭힌 사람을 도와주게. 그러니까 감방 가서 죗값 잘 받고 나오시라고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한마디로 엄청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연락해 저와 엄마가 만나는 한정식 집으로 전부 불러들였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엄마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쫓아온 사람들에 둘러싸여 엄마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대놓고 제대로 혼쭐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주제도 안 되는 여자가 그런 유명한 사위를 뒀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당신 건물 청소일한다면서 그러면서 감히 잘난 사위를 둔 사업하는 사람인 척 우리들한테 사기를 쳐? 당신 딸이란 사람도 당신이랑 영 끊고 산 지 오래됐다며. 그러면 그게 남남이지 무슨 가족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어? 큰일 터지기 전에 변호사님이 연락해줘서 다행이지. 이 무식한 사기꾼 여편네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나한테 어디 한번 죽어봐. 그리고 이 여자 도망치기 전에 우리 얼른 경찰서에 신고하자고요. 내가 어디 도망 못 가게 꼭 잡고 있을 테니까. 알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할게요. 나도 바로 신고할게요. 뭐? 경찰에 신고? 안 돼! 안 된다고! 저희 엄마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머리를 뜯기고 욕을 먹으며 아주 혼쭐이 제대로 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예비신랑, 저 이렇게 세 사람은 식당에 유유히 빠져나왔고요. 사실 그 식당은 시어머니 지인이 하는 음식점으로 양해를 구해 저희 엄마와 만났던 것입니다. 덕분에 아무 방해 없이 끝까지 무사히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결국 사람들은 저희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와중에도 저희 엄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찾아왔다가 저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기죄, 스토킹 혐의, 게다가 그 전에 예비 신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저와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계속 연락해 괴롭혔던 일까지 추가해 공갈미수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은 예비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일기처럼 기록을 남기고 저희 엄마와의 전화통화 내용과 문자까지 전부 저장해둔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엄마는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금액까지 전부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압류를 당해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는 변호사인 저희 시어머니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전 무사히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빠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아빠도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모습에 저희 시부모님까지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요. 누구보다 보란듯이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그동안 절 키우느라 고생하신 아빠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몇 해 전 떠나신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났고요. 저희 아빠며 시부모님이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만큼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주 기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것이죠. 그 소식에 저희 남편이며 아빠며 시부모님이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집중을 하기 위해 회사를 관두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좋은 회사를 관두는 게 아깝지 않으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어릴 적 아픈 기억 때문인지 제 자식만큼은 저처럼 외롭게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잘 클 때까지 옆에서 잘 보살피며 사랑도 듬뿍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하게도 여건이 되어 남편도 제 선택에 찬성해 주었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자 저희 아빠가 아주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임신한 제가 걱정된다면서 하루에 12번도 더 저에게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오셨던 것이었죠. 게다가 늙으신 나이에 멀리서 저를 찾아오시는 저희 아빠가 걱정되었는지 시부모님께서 아빠에게 저희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저에게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이니 임신한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살다 보면 제가 마음도 더욱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배려에서 그런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의 너무나 큰 사랑과 선물에 저도 아빠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임신 7개월에 접어든 지금 저희 아빠와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다 주시느라 아주 정신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전 가끔 이 행복한 현실이 믿기지 않아 꿈은 아닌지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은 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어릴 적 못 받은 사랑을 지금 많은 분들에게 받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 앞으로 전 많은 사랑을 받는 제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만큼 제 자식도 사랑으로 잘 키울 생각입니다. 그런 저희 앞날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저희 사랑하는 아이와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